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2회차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을 다뤄드렸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승무패 52회차가 1등 금액이 2번이나 2월이 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드리려고 했고, 제가 일부 촬영을 마친 다음에 지금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인데 50분이 넘어가는 분량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 동안 제가 떠들어댔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은 상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승무패 52회차가 두 차례나 2월이 됐었고, 현미경 분석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4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긴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인사이트 여러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통계나 자료, 팩트를 보고 사람마다 느끼는 점과 해석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더욱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이 어떠한 분에게는 상당히 영감으로 인스퍼레이션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을 믿고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이 어떤 분들의 1등 픽의 역백 픽으로 탈바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미새가 된 마음에서 여러 루트,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조금은 믿을만한 소스에서 발췌를 한 여러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루하다, 너무 늘어진 감이 있다는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현미경 분석이야말로 풋볼살롱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픽만 가져가는 다른 채널과 조금은 차별성을 두시려면 그래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 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은 재생 속도를 1.25배나 1.5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8번부터 14번 빠르게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 치고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4무 3무 4패로 6위를 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도 순위가 높을 정도로 시즌 초반 행보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문제는 지금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 홈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만 4승을 거뒀는데 홈에만 가면 이상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고, 지금 홈 경기에서는 경기당 0.4골로 화력도 좋지 않고 실점도 1.4골로 굉장히 수비력도 좋지 않은 것이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였죠. 지난 경기 승무패에 들어왔던 경기인데 엘체와의 경기에서 주전 중앙수비수인 후안 칼라 선수는 당시에도 나오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주전 중앙수비수 후안 칼라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에서 지금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호세 마리 선수까지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베테랑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알바로 네그레도 선수, 베테랑 간판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가 2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네그레도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디스가 가뜩이나 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한 상황에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모든 대회 4승 1패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직접 페렌츠와 원정에서도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한 상황에서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홈에서 원정에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조금은 화력이 떨어지지만 수비력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원정에서 0.75골, 실점이 0.75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래도 홈보다 화력이 떨어지지만 수비력은 조금은 안정감이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더욱이 지금 바르셀로나가 피케 선수 그리고 안수 파티, 세르지, 옴티티 선수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백업 자원, 백업 공격 자원인 이 레가네스에서 데려왔던 브레이스 웨이트 선수와 그리고 덴벨레 선수까지 골맛을 봤었고 그리즈만 선수 역시 지금 메시 선수가 오히려 메시 선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 조금 존재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그리즈만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메시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골을 넣어주면서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아예 페렌츠바 원정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황에서 홈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카디스를 상대로 충분히 메시 선수를 필두로 한 바르셀로나가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리그 19골 중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골이 많은 것이 바르셀로나이고 카디스 역시 지금 실점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제일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특유의 패스 축구와 빠른 패턴 플레이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충분히 카디스를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카디스가 지금 후반 막판 81분부터 90분까지 3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해당 구간에서 3골로 굉장히 강한 모습 후반 막판에 공격 집중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르셀로나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카디스의 단통패,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우에스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승무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라나다가 최근에 행보가 좋지 않습니다. 5경기에서 1승 4패고 직전 아인트호벤과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했습니다. 그라나다의 특징은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굉장히 경기력 차이가 심한데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인트호벤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루이스 미아, 솔다도, 마티스과 같은 주축 선수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우에스카전에서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연이어서 경기를 치르는 그라나다가 조금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에스카전에서 그라나다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1승 4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리그, 라리가 홈 경기에서는 3승 1무 1패로 그래도 원정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과 수비력,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6골을 넣고 있고 실점이 조금 12골로 많은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승리가 없고 무승부가 7차례로 많습니다. 우에스카가 아니라 무에스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어쨌든 원정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4무 2패를 거뒀는데 11실점을 당했는데 이 11실점 중에서 8실점이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강팀을 상대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1실점 중에서 8실점이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했다는 점은 나머지 4경기에서는 3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이미지는 뭐냐면 홈이든 원정이든 끈끈한 늪축구를 하면서 쉽게 지지 않는 경기, 무승부를 잡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에스카입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리그 8골로 굉장히 조금은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것이 승리가 없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우에스카 역시 지금 그라나다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올 시즌 실점이 17골로 많은데 17골 중에서 5골이 전반 31분부터 40분 그러니까 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라나다가 우에스카의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전반 31분부터 40분 구간에서 득점이 없다는 점은 그래도 우에스카가 전반 막판에 자신들의 취약 시간에 실점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반 막판뿐만 아니라
후반에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지금 우에스카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 전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실점 자체가 조금은 적은 편이고 원정에서 4차례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충분히 우에스카가 최근에 5경기 1승 4패 홈에서조차 아인토벤에게 패배를 한 이 그라나다를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 무자비다운 면모를 과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나다는 더욱이 주중에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미아, 솔다도, 마치스 등 주축 선수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서 무에스카의 무승부 DNA가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이 곤잘레스 선수가 복귀를 할 경우에는 슈투트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인다고 보여지고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리그에서 17골이나 넣었습니다. 리그에서 17골을 넣었는데 이 최전방에 이 니콜라스 곤잘레스 선수가 3골 1도움으로 활약 중인데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복귀가 임박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결장을 하면서 부상 복귀에 조금은 심혈을 기울인 것이 곤잘레스 선수이고 그치만 플레이메이커인 디다비 선수가 아웃이 된 것은 조금은 슈투트가르트 특유의 공격 축구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곤잘레스 선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m의 장신 백업 공격수인 칼라이지치 선수도 지금 3골 3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오른쪽 윙백인 이 와망기투카 선수가 3골 2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로스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고 빠른 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키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슈팅 능력까지 갖춘 이 와망 기투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백을 플랜 A로 가동하는 이 슈투트의 특성상 이 윙백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와망기투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슈투트가 화력면에서 브레멘을 조금은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3무 2패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볼프스 원정에서는 그래도 3골이나 넣었지만 5골이나 허용을 하면서 역시나 수비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브레멘입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는 원정보다 화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9골이나 넣었는데 이상하게 홈에서는 4골밖에 넣지 못하는 점이 조금은 의아하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리그 홈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원정보다는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브레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13골을 넣었는데 오픈 플레이에서 5골, 세트피스에서 3골을 넣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에서 조금은 강점을 보이는 것이 브레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실점 상황을 보시면 오픈 플레이에서 11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슈투트가 올 시즌 17골 중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1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브레멘이 약점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슈투트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 올 시즌 브레멘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후반 61분부터 70분 그러니까 후반 중반에 4골이나 실점했을 정도로 후반 중반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구간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취약 시간대에 그래도 슈투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브레멘이 지난 시즌까지 포함을 해서 분데스리가 홈 19경기에서 승리가 단 2차례밖에 없습니다. 홈 고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홈 고자인 브레멘을 상대로 슈투트는 이상하게 또 원정에서 잘합니다. 원정에서 홈에서는 올 시즌 승리가 없는데 원정에서는 2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한 특유의 화력이 원정에서 살아난다는 점은 슈투트가 홈 고자인 브레멘을 상대로 주축 공격수인 곤잘레스 선수가 무릎 부상 복귀가 임박을 했다는 점과 최근에 장신 백업 공격수인 칼라이지츠 선수와 오른쪽 윙백 와방기투카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17골이나 넣고 있는 화력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가 보라색으로 써 놓은 것처럼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모든 골을 넣은 팀이 바로 브레멘과 슈투트 우니온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과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9경기에서 꾸준히 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골이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양 팀의 상성이 조금은 갈린다는 점에서 또한 실점 그리고 득점이 많이 터지는 경기가 나올 양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슈투트가 활용면에서 조금은 앞서는 면이 있고, 브레멘이 특유의 홈 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 굉장히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특유의 화력이 나오면서 브레멘을 충분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는 슈투트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곤잘레스 선수의 복귀 여부는 제가 최종픽에서 조금 파악을 한 뒤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베티스의 경기인데, 저는 그래도 베티스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최종픽에서 부상자비 결장자가 파악이 완료가 되면 투폴까지도 조금은 염두를 해 둘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11번 오사수나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제가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베티스가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무승부가 없다는 것은 이번에도 무승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보다는 이번에는 무승부를 한번 캘 타이밍이다 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로 베티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베티스와 오사수나가 조금은 상성적으로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측면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하고 쇼패스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하는데,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에 약점을 보입니다.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고, 지금 베티스가 프리킥이 좋은 자원이 많은데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윙 플레이를 즐기는 베티스가 측면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오사수나를 상성상에서 조금은 압도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위험 지역에서 만약에 오사수나가 파울을 범한다면 베티스가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도 나쁘지 않은 팀이 베티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오사수나의 약점을 베티스가 충분히 파고들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티스가 올 시즌 홈이든 원정이든 무승부가 없는 빠꾸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 무려 14실점이나 하면서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 원정 베티스가 14실점 중에서 헤타페,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더욱이 원정에서 이 헤타페,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전에서 패배를 했을 때 모두 퇴장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베티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퇴장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충분히 상성상에서 오사수나를 조금은 압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오사수나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는 하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활용면에서 압도를 하면서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2승을 거둔 게 홈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알라베스와 발렌시아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을 만큼 홈 경기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실점면, 특히 수비력에서 2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전적에서 오사수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측면은 아무래도 베티스가 오사수나의 상성면에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올 시즌에 지금 5경기 최근 1승 1무 3패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0대4로 대패를 당했고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홈에서 좀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2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는데 문제는 오사수나가 리그에서 8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8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공권 라리가 제공권 3위라는 점에서 세트피스로 2골을 넣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티스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넣었을 정도로 베티스 역시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이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지금 백업 공격 자원으로 부디미르 선수죠. 지난 시즌 마요르카의 공격을 책임졌던 이 부디미르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최전방의 어떤 공격 제공권이 좀 더 강화된 면이 있는데 오히려 오사수나가 베티스를 상대로도 베티스가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강점이 은근히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리그 8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 속에서 세트피스 강점까지 조금은 사라진다면 베티스는 그래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무려 9골이나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충분히 활용면에서는 조금 앞선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사수나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실점 13골 중에서 후반 막판이죠. 후반 막판에 실점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41분부터 후반 막판까지 후반점에서 무려 11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후반에 득점 집중력을 살린다면 충분히 오사수나 상대로 조금은 득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으로는 이 베티스 사이드를 보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오사수나 사이드나 무승부까지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번 경기는 샬케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이 경기를 레버쿠젠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일 것 같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승리 무승 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샬케는 지금 리그 5경기 기준 2무 3패를 거두고 있는데 맨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1대4 패배를 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 무려 21골이나 허용을 했는데 이 바이에른 미넨한테 8골이나 실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 스탯이 너무나도 안 좋게 뻥튀기가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조차 지금 1승도 거두지 못한 게 샬케입니다. 올 시즌 리그 6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이 가장 문제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을 넣고 있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지공 상황에서 정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샬케입니다. 제가 최종픽에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샬케 쪽에 최전방 공격 쪽에서 부상자나 어떤 여러 구설수 이슈들로 인해서 이탈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는 지금 수비도 문제지만 공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홈에서 원정에서 평균 한 골조차 기록을 하지 못하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무승부를 해놓고 물음표를 붙여놓은 것은 뭐냐면 샬케가 그래도 무승부는 꾸준히 그래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례의 무승부가 있었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볼프스부르크와 함께 패배가 없는 팀인데 레버쿠젠 역시 4차례나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조금은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샬케가 무려 28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후반 51분부터 60분인데 해당 구간에서 6골이나 실점을 했고 전반 31분부터 40분까지 무려 5골이나 실점을 해서 이 구간이 샬케의 취약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은 기묘한 데이터가 레버쿠젠이 올 시즌 리그 16골을 넣었는데 이 샬케의 취약 시간인 후반 51분부터 60분 그리고 전반 31분부터 40분에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골을 넣지 못한 구간이 이 샬케의 취약 시간인 후반 51분부터 60분 그리고 전반 31분부터 40분인데 이 무려 16골이나 넣어놓고 기묘하게도 해당 구간에서만 골이 없는 것이 레버쿠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가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지고, 다만 샬케가 올 시즌 세 차례내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홈에서 2무가 있었는데 그 홈에서의 2무가 바로 우니온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이 두 팀이 굉장히 돌풍의 팀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고 돌풍의 팀이라고 불리는데 홈에서 이 두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샬케가 취약 시간대인 후반 51분부터 60분 그리고 전반 31분부터 40분 동안에 레버쿠젠의 공세를 막아내고 홈에서 우니온과 슈투트가르트와 비겼었던 어떤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어떤 무승부를 잡아볼 만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샬케가 언제까지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레버쿠젠이 최근 너무나도 좋은 모습 5승 4무 직전 유로파리그 니스 원정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고 왔고 유로파리그에서 후반 초중반에 주축 선수들을 교체 아웃을 시키면서 체력 안배를 그래도 조금은 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충분히 샬케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러한 데이터를 총합을 해봤을 때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샬케의 어떤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우니온과 슈투트전에 비겼었던 그런 고점 경기력과 취약 시간대에 레버쿠젠이 득점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 무승부를 조금은 노려본 보험픽에서 충분히 무승부를 조금은 가져갈 만한 픽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레버쿠젠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역배나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조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엘체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데 엘체가 원정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원정에서 2승 1무 1패 무실점 경기를 두 차례나 했을 정도로 원정만 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보다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엘체가 직전 경기 카디스 승격팀들 간의 매치업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이 루카 보예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엘체의 어떤 최전방 공격 쪽에서 조금은 화력 약화가 있을 것 같고 이 엘체를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면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좌우 윙백인 피델 선수와 호산 선수가 굉장히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피델 선수와 호산 선수가 윙백 포지션에서 활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두 골씩 넣으면서 보예 선수와 함께 최다골을 넣고 있는데 일단 보예 선수는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지난 경기 카디스 경기에서 왼쪽 윙백인 피델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 오른쪽 호산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호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 엘체의 그 반쪽짜리 측면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예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호산 선수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엘체의 화력이 조금은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홈에서 조금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2무로 패배가 없는데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후반전에 파레오 선수와 트리게로스 그리고 모레노 선수만이 후반 중반 이후에 투입이 돼서 경기를 소화했을 정도로 대폭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이 엘체와의 홈 경기를 위해서 체력 안배까지 마친 모습이고 올 시즌 리그 15골 중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9골이나 넣었는데 엘체 같은 경우에는 실점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에서 무려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 자체는 그렇게까지 승격팀 치고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10골로 준수한 편인데 어쨌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70%의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비아레알이 충분히 강점이 있는 홈에서 체력이 안 배는 상황에서 강점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비아레알이 실점이 지금 11골 중에서 4골을 전반 31분부터 40분에 몰아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엘체가 해당 구간에서 4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체가 지금 리그에서 9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44%에 해당하는 그 골이 무려
비아레알의 취약 시간대 비아레알이 가장 많이 실점을 하고 있는 이 31분부터 40분대에 엘치가 4골을 몰아넣고 있다는 점은 엘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무승부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은 해당 데이터를 조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레알이 올 시즌 11골의 실점 중에서 4골이 전반 31분부터 40분에 나왔는데 엘치가 해당 구간에서 무려 4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리그 9골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4골이 전반 31분부터 40분.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제일 취약 시간대로 꼽히는 전반 31분부터 40분 동안 4골을 몰아넣고 있다는 점은 엘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은 참고를 하셔서 픽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는 저는 폴더가 여유가 있다면 알라베스의 무승부까지 조금은 받쳐보고 싶습니다. 알라베스가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3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을 만큼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알라베스입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화력이 조금 세지고 원정 경기에서 2승을 거뒀을 만큼 원정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좋은 알라베스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1승 3무 2패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실점 경기가 2차례나 있을 정도로 화력은 떨어지지만 홈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알라베스입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호셀루와 180cm 장신을 신장의 어떤 빅앤 스몰 조합이죠. 루카스 페레스까지 그 호셀루와 페레스 선수의 투톱 조합을 앞세우는데 해당 투톱이 올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골 결정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6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무실점 경기를 2차례나 한 이 수비력을 앞세우면서 강팀에게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알라베스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8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13골 중에서 3골이 후반 중반에 실점이 됐습니다. 후반 71분부터 80분에 가장 많은 실점을 했는데 문제는 소시에다드가 해당 구간에서 4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 막판에도 지금 알라베스가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시에다드가 후반 막판에도 4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알라베스가 후반 중반과 그리고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알라베스의 취약 시간대인 후반, 중후반 그리고 막판에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알라베스가 승리를 노리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주전 라인업을 대부분 들고 나왔습니다. 오야르사발 그리고 야누자이 등이 80분 정도를 소화를 했고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68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가 알라베스전에서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시에다드 쪽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제 아무리 강팀을 상대로 그리고 홈에서 원정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소시에다드가 괜히 1등을 달리는 팀이 아니겠죠.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무려 12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2골밖에 없고 원정 4연승을 기록하면서 무실점 경기는 3번이나 했을 정도로 공수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라리가에서 오야르사발과 포르투 등 그리고 다비드 실바까지 굉장히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11골 를 넣고 있는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무려 8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라베스가 세트피스 한방 라리가 제공권 1위인 만큼 세트피스 한방이 있는 팀인데 세트피스 수비도 의외로 약합니다. 세트피스 공격이 강하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것이 알라베스인데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제공권 5위에 있을 정도로 알라베스보다는 제공권에서 조금은 수치상으로는 떨어지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넣고 있고 문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한 골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트피스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으로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고 폴더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래도 알라베스가 최근에 5경기 무패의 흐름, 강팀을 상대로 쉽게 패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충분히 무승부까지 받쳐주면은 조금 안정적인 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안 픽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부상 및 결장자 정보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 주중 경기를 치르고 온 팀들은 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오전 내로 공유 드릴 최종 픽에서 부상 및 결장자 자료를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최종 픽을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52회차 현미경 분석픽 초안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승무패 52회차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